안녕하세요. 건국대학병원 정밀의학폐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계영 교수입니다. 암이 의심되는 병소에서 생검을 통해 가지고 채취한 다음에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이제 암세포를 확인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암 진단인데, 이 암세포를 확인하는 게 환자가 너무 고생스럽고 또 위험하고 또 진단율도 나쁘고, 암세포 대신에 암세포의 전령인 그 엑소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엑소좀을 그 폐암 세포들은 이제 많이 분비하는데, 이 엑소좀을 우리가 체액에서 분리해서 그 엑소좀 안에 그 DNA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엑소좀에 있는 DNA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폐암을 진단하자라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고, 그렇다면 그 엑소좀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기관지 폐포 세척술이라고 하는데, 내시경으로 그 폐암이 위치하는 인접 부위에 가서 식염수를 쏴서 그렇게 해서 폐 세척액을 얻으면은 암이라면 암세포가 분비한 엑소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체외에서 분리하고 그 안에 있는 DNA를 우리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가 냈고, 실험실 기반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하면은 환자분들이 동의서만 써주면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검사 결과를 내드립니다.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환자 진료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국내 식약청에서 인정해주는 승인을 못 받고 또 신의료 기술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저는 한 1년 내에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모든 병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걸 쓸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려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엑소좀은 세포가 이 엑소좀을 분비하는데 생명 현상의 기본 현상입니다. 즉 세포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즉 엑소좀 안에 DNA, RNA, 단백질과 같은 분자를 탑재해가지고 다른 세포한테 전달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주고받고 동영상을 주고받듯이 세포하고 세포와는 통신하는 아주 기본 통신 수단이고, 암세포가 되면은 이 엑소좀을 굉장히 많이 분비합니다. 되게 세포는요, 보통 크기가 한 15 마이크로, 세포도 눈에 보이지 않죠. 엑소좀은 한 30 나노에서 한 150 나노, 100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미세 입자고, 당연히 일반 현미경은 안 보입니다. 전자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어요. 엑소좀이 이 나노 입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분리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하지만 분리만 잘하면은 엑소좀은 이중막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막 구조로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중요한 DNA, RNA, 단백질 같은 생체 분자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견고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을 잘 보존하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한다는 거거든요. 이 엑소좀이 다행히 우리 몸의 체액에 분비가 됩니다. 침, 혈액은 물론이고 소변 또는 폐세척액, 흉수, 또 뇌척수액, 우리 몸에 있는 모두, 심지어 그 산모의 모유에서도 엑소좀이 나와요. 거기에 중요한 걸 실어서 태아한테 전달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혈액, 소변과 같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샘플에서 했는데 민감도가 높지 않아요. 3, 4기 진행성, 전이성 폐암에서는 상당히 잘 나오는데 1기암에서는 뭐 거의 20-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폐세척액에서 엑소좀 분리하고 그 엑소좀 분리한 그 DNA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폐암을 진단하자. 그래서 제가 폐세척 액상생검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지난 거의 한 7, 8년 이상 됐습니다. 네. 현재 EGFR 유전자 변이 폐암의 1기암의 정확성은 지금 거의 90%고요. 민감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2기 이상은 거의 90%, 3, 4기는 95% 이상 정확한데 1기 암인 경우는 아직 특히 1기 A인 작은 암인 경우에는 민감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엑소좀의
DNA를 이용해서 그 메칠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DNA 메칠레이션이 그 암 초기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거를 분석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초기 연구 성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엑소솜 안에 그 RNA가 있어요. 그 RNA, 스몰 RNA를 분석을 해서 지금 미진한 좀 떨어지는 한 20-30%의 민감도를 올리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도 지금 환자 진료하는 데 문제가 없고 거의 90% 이상의 정확성을 올리는데 한 2-3년이면은 거의 저는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EGFR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조직 검사를 대체할 정도로 지금 임상적 성과가 있고 많은 임상 연구 통해서 입증이 됐고요. 3기, 4기 약물 표적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지금 현재 조직 검사 없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법이 세포를 확인해야만 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보조적인 방법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많이 발전해도 불구하고 3기나 4기에 진단돼 가지고는 완치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거죠. EGFR 표적 항암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됐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폐암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던 게 EGFR 변이 폐암이다. 그래서 임상 연구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EGFR 변이 폐암을 먼저 했고 지금은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변은 폐암이 KRAS라는 폐암이에요. 우리나라의 EGFR 변이가 한 30-40%, KRAS가 한 10% 됩니다. 서양에서는 KRAS가 한 30%, EGFR 변은 한 10%, 15%밖에 안 되죠. 틀려요, 이 지역마다. 전체 폐암의 국내는 한 35%가 여성 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KRAS 그 유전자 변이를 찾는 연구를 지금 개발을 시작했고요. 조직 검사로 암세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액상생감으로 암 DNA를 찾으면은 그걸로 폐암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초기인 경우는 그냥 수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치가 가능하니까 하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 재발률이 높은 경우에는 먼저 선행 치료하고 병기 하향시켜서 수술 재발률을 낮추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표는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폐암의 병기별 5년 생존율입니다. 이 병기가 폐암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 병기가 있고 최종 병기가 있습니다. 이 최종 병기는 수술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병기예요. 근데 임상 병기는 수술 전에 뭐 우리가 CT 찍고 MRI 찍고 뭐 내시경 검사하고 해서 하는 판단하는 임상 병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병기는 이 최종 병기지만 우리가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는 건 임상 병기를 기준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병기일 경우 보면은 병기에 따라서 1A1이 92%, 그러니까 1cm 미만도 8%의 환자가 재발해요. 폐암 중에서 초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폐암 치료의 성적이 나쁜 거거든요. 폐암의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초기에 1기 폐암 환자를 많이 찾아야 돼요. 다만 이제 1기암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암 진단을 수술적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암인지 아닌지 영상만 보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이 폐세척 액상생검을 통해서 확증을 가지고 암세포의 유전자 DNA 변이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선행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개발한 폐세척 액상생검을 통해서 EGFR 유전자 변이 폐암을 조직 검사 없이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표적 항암제를 선행 치료해서 병기를 축소시키고 수술함으로써 저는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임상 연구가 1단계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적 중인데 현재 알려져 있는 수술 후 폐암 재발률보다 현저히 낮은 재발률을 보인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저는 치료 방법의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저희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작년 대한폐암학회 때 발표를 했고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44%의 환자가 병기가 떨어졌어요.
3기였는데 1기가 됐고 2기가 1기가 되고 변기 하향이 유도됐고 앞으로 3년 동안 지금 수술 후 재발률을 잘 관찰해서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그 최종 결과가 나올 거고 올해 일단 초기 그 임상 연구 결과는 아마 올해 국제학회에 지금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하루면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조직 검사를 하고 암세포 확인하는데 보통 한 3, 4일 걸립니다. 그럼 폐암세포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환자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그 폐암 진단했을 때 유전자 검사 확인하는데 한 보름 걸려요. 보름 동안 이제 환자는 불안하게 기다려야 되죠. 증상이 있는 심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항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엑소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테크니컬하게 엑소점을 분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엑소점을 분리하는 표준 방법인 초고속 원심 분리 방법을 씁니다. 장비도 굉장히 비싸요. 억이 넘는 장비인데다가 중력에 뭐 10만 배, 20만 배로 돌려야 되고 이 엑소점을 분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아직 이 방법을 통해서 환자 진단하는 방법이 허가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내 실험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그 방법이 잘 세팅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 모든 환자를 제가 병원에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모든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국내는 물론 이제 국외 모든 환자들한테 쓰기 위해서는 제가 이걸 키트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키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꼭 이런 초고속 원심 분리기를 통한 엑소점 분리하지 않고 그 엑소점 안에 있는 아주 최적의 DNA를 추출해내는 그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식약처 승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허가가 나면은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이 키트를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검사를 해서 확인해서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트를 제가 개발했고요. 행정적으로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규정들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게 한 1년쯤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기 폐암 검진 그 저설량 CT는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아니고 30년 이상 담배를 핀 고위험군 54세 이상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폐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저설량 CT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에 일본, 중국, 우리나라 보면 이 아시아권에 원인을 잘 모르지만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이 늘어요. 비흡연 폐암에 유전자 변이 폐암이 많아요. 폐암이 이제 의심되는 고위험군, 즉 흡연자들 또 집안에 폐암 병력이 중요해요. 암 환자들은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 특히 폐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저설량 CT 검사하고 직업적으로 그 요리, 특히 그 요리사들 또 직업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폐암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폐암 검진 CT를 찍어야 되고 천식이나 결핵이나 뭐 COPD나 또는 폐 소미증 같은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이 폐암 발생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폐암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폐암은 담배 안 피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대학병원에 가서 그게 폐암인지 아닌지를 검진하는 방법에 제가 개발한 폐쇄적 액상삼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